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잉 아빠입니다. 네. 오늘도 아무 말 대잔치와 함께 뉴스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던 게 25화였고요. 이게 체크를 해보니까 11일 날 오후 12시에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렸더라고요. 목요일, 금요일도 사실 올렸어야 되는데 조금 일이 좀 바빠서 토요일, 일요일, 오늘까지 해서 발생했던 뉴스들을 쭉 짚어볼 건데, 제가 다시 뉴스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봤던 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API를 제공한 업체에 의해서 살짝 문제가 생겨서 입출금이 조금 지연됐다. 몇 시간 정도 지연된 그 소식이 가장 큰 거고, 그리고 페이팔이 암호화폐 구매를 이제 페이팔 내에서 하도록 시행을 시작했다. 그 내용이 조금 중점적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도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좀 양은 많은데 핵심적인 건 몇 개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제목을 제목에서 내용을 안 보고도 한 번에 알 수 있다는 거는 단어를 알면 그렇습니다. 샌드박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제가 이해하면 바로 이렇게 합니다. 스페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 승인. 제가 딱 이해를 해버리면,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샌드박스는 모래상자를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해서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니까 규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니 규제를 만들 때까지 좀 유예를 시켜주겠다. 예.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사실 암호화폐와 뭐 가상자산 쪽에 규제 샌드박스를 좀 통해서 여는 게 어떻겠냐고 권고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안 들어요. 예. 권고한 건 맞습니다, 분명히. 특근법 이야기 나오면서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허용을 권고했는데 허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별로 허용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평가는 뭐 각자 알아서 하시고 예, 샌드박스란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뉴스를 대충 훑어도 안 훑어도 바로 알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용어가 사실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용어를 좀 공부하고 가셨다는 의미에서 제가 용어를 많이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제목만 갖고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블록체인 암호화폐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 일정 기간 동안 정부에서 규제하지 않고 풀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좀 빨리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요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말이 좀 길어졌네요. 범죄가 줄어드는데 디파이는 더 털렸다. 뭐 이거는 뭐 안 읽을게요. 안 읽거든. 그 범죄라고 얘기하면 해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안업체들도 많이 감사를 시행을 하고, 그리고 보안업체 추적도 좀 많이 빨라진 부분도 있고, 그런 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디파이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로 이루어진 금융이기 때문에 코드 실수나 아니면 취약점을 노려서 가져가는 게 좀 증가한 것도 맞죠. 디파이가 더 털렸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디파이 쪽이 산업이 많이 좀 늘어나서 그런 영향도 좀 있다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너무 그 제목에만 연연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이 그거였어요. 제가 뒤에 암호화폐 미덥정보방의 스조님께서 이더리움 입출금 중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걸 정리해 놓으신 거였는데, 그거를 제가 한 번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입출금이 정지되면 사람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죠. 해킹이 일어나서 뭐 또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업비트 닫았고 뭐 어디 닫았고, 근데 크립토 퀀트 지갑 추적하는 업체에서 해킹은 아니다, 빠져나간 건 없다라는 보고서도 내놨었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가긴 했는데, API를 제공하는, 데이터를 받아서 제공하는 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전체적인 그 API를 사용한 업체들이 입출금이 문제가 생겼던 거라서, 아마 거래소들도 직접 노드를 운영하거나 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미리, 이런 사건이 한번 벌어졌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입출금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한 건 맞잖아요. 그리고 뭐 내년에 살아남을 거래소가 10개 이내라고 하는 코인데스크 글인데, 10개가 과연 될까요? 저는 그거보다 더 적을 것 같은데. 8월 기준 정부가 파악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59. 저 59개는 다 모르는데. 다 아세요? 59개 아시는 분에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특근법이 시행되면 기준 충족을 할 수 있는 거래소 10개 남짓으로 추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4개입니다. 4개. 그죠? 그 다음에 한 대형 거래소 관계자는 조심스레 대여섯 곳 정도 남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저도 이 정도는 조금 예상이 되긴 합니다. 대여섯 개 정도. 그렇습니다.
돈스코이오 아시죠? 보물섬 코인 만들었고 판데 7년을 구형했다고 하니까 뭐 실제로 얼마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기꾼들에 관한 얘기도 가끔씩 올라오면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너무 작게 받는 것 같아요. 사실 7년 받았다 해서 7년 다 받을 것도 아니고 아마 더 형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적게 받는 게 아닌가. 사기꾼들은 남의 등 쳐먹고 눈물나게 했으면 조금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매번 이런 소식을 들으면 좀 해봅니다. 클레이튼, 클레이 수업 나왔죠. 디파이, 클레이 디파이가 나와서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쭉 했습니다. 제가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날 정리를 따로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클레이 수업 사용법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추가적으로 더 올리진 않았는데 클레이 수업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쭉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클레이 수업은 클레이튼 디파이 서비스를 클레이 수업이라고 합니다. 거의 유니 수업, 뭐 스시 수업 등등 그러니까 수업 계열의 그 사이트들과는 거의 흡사합니다. 사용법도 마찬가지고 내용도 비슷합니다. 네, 쿠코인이 해킹 피해 자산의 84%를 회수했다고 합니다. 쿠코인이 해킹을 당했었죠. 9월달에. 근데 일단 당했어요. 아직 그 사람들한테 해킹당한 물량을 보상을 해주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84% 회수했다고 하는데 뭐 조만간 소식이 들리긴 하겠지만 뭐 서비스 재개한다고 과연 사람들이 다시 사용을 할까라는 건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왠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사가 나온 건데 이제 처음에는 공지사항들로 쭉쭉 올라오다가 이제 블록미디어에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인퓨라 이더리움 API 서비스 정보를 이제 받아다가 데이터만에서 뿌려준 사이트인데 서비스가 다운이 돼가지고 비썸 등 뭐 이더리움 입출금이 임시 중단됐다라는 기사고, 이게 아까 봤던 인퓨라의 공지사항입니다. 이거는 뒤에 수전님 글을 한번 좀 참고를 할게요. 그리고 이 자료는 갑자기 또 주말에 보니까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좀 많이 했던데 TBL 총 물량을 표시한 겁니다. 유니스왑이 가장 많죠. 유니스왑, 메이커, 그리고 랩트 BTC, 컴파운드, 아베도 엄청 크네요. 커브 파이낸스, 신세틱스 등등 많이 좀 락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왜 안 빠지지? 하베스트 파이낸스도 해킹 당했었는데. 이거 비트코인 캐시가 오늘이죠. 오늘 지금 15일 5시인데 9시 정도에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전에 100만 개 이상이니까 거래소 입증금을 좀 막기 전에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 캐시가 유입됐다고 하는데 사실 뭐 하려고 옮겨졌는지는 뭐 추측일 뿐이고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왜 옮겨졌을까요? 던지려고 옮겨졌을까요? 올리려고 옮겨졌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좀 특이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뒤에 한글로 된 자료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사실 이더리움 2.0을 위해서 32개 이더리움을 예치를 해야 되는데 예치를 해버리면 잠겨버리잖아요. 더 이상은 페이지 1.5단계까지는 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리퀴드 스테이크를 이용을 해서 다른 자산화 토큰을 만들면 32개가 아니더라도 이더리움 2.0 락업에 참여를 할 수 있고 그 참여한 거의 일부를 가지고 내가 대출을 받아서 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대출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자산으로 자기가 이제 집어넣고도 리퀴드 스테이킹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거부감 있으셨던 분들도 조금 해볼 수 있는 조금 이더리움 2.0을 촉진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긴 어려워요. 사실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쉽게 이더리움 2.0 투자나 아니면 뭐 이렇게 검증자를 되기 위해서 집어넣는다는 게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거 CCID에서 이거 자료가 매번 올라왔었는데 저도 매번 챙겼거든요. CCID 쪽은. CCID가 뭐냐면 중국 공신부입니다. 공업정보화부인데 보고서를 맨날 암호화폐 그 메인넷 코인들을 점수를 매겨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저도 매번 챙기다가 좀 신경을 아예 안 씁니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도 있고 사람들도 초반에는 와 하면서 뭐 내 코인이 어디 있나 이렇게 보다가 별로 안 봐요. 사실 이것도 크립토 디포에서 올라온 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사실은
비트코인이 11위입니다. 이오스가 1위고 이더리움이 2위. 뭐 보시는 분마다 평가가 좀 다를 수 있지만 평가 정보가 굳이 맞는지에 대해서 신빙성 여부는 뭐 각자 판단하시는 걸로. 비트코인이 11위라고 하니 11위고 스텔라랑 네오 뭐 코스모스 비트쉐어보다 낫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네요. 저도 생각보다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초반에는. 왜냐하면 지금 정보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평가를 하는 업체가 좀 알려진 게 와이스레이팅스 미국 쪽이랑 CCID 중국 쪽인데, 이 두 개 말고는 썩 이렇게 약간은 신빙성 있다고 얘기하는 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두 가지 정보가 나왔을 때는 좀 더 챙겨보는 그런 게 사실 좀 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왜냐면 이게 18년 5월부터 계속 매달 나오거든요. 그래서 꼬박꼬박 챙겨봤었던 건데, 지금 나오는 결과치로 놓고 보면은 썩 그러니까 뭐 걔네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사람들도 좀 잘 안 챙겨보는 것 같고 편향되어 있는 정보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 때문에 굳이 챙겨보지는 않고 있으면 그냥 한번 체크하는 정도로만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챙겨봤는데 좀 그러네요. 비트코인이 11위였네요. 그 정도로 이 점수표에서 탈당된 게 없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오스는 145점, 이더리움 138점인데 비트코인은 106점입니다. 알아서 판단하시는 걸로. 권인욱 세무사님, 암호화폐 미덥정보 교류망에 상주를 하시고 세금 관련해서는 암호화폐 쪽에서 좀 많이 도움을 주고 있으신데, 조인디에 기고한 글입니다. 암호화폐로 받는 대가로 받는 사업이 매출을 어떻게 잡고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기고를 하신 글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영어로 나왔던 건데, 다르마 캐피탈이 제가 말을 좀 꼬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리퀴드 스케이팅을 통해서 락업을 시켰을 때도 내가 일부 금액을 예치를 해놓고 그 예치된 걸 담보를 잡아놓고 내가 필요한 돈을 좀 출금해서 사용할 수 있다. 스테이킹된 이더를 투자 자본으로 활용이 불가능하지만 리퀴드 스테이킹을 사용하면 마이그레이션 전에 대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 한번 하실 분들은 좀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썸 공식 채널에서 올라온 글인데요. 이더리움 2.0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된 글입니다. 제가 저번에 코인농객 50님께서 작성하신 글도 하나 올려드렸을 건데, 이더리움 2.0이 되면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팍스에서 리플이 에어드랍을 한다고, 유틸리티 포크를 한다고 하는데 스파크라는 걸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는 제가 얼마 전에도 지원하는 거래소들 몇 군데를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는 또 시간이 지나면 나올 것 같습니다. 12월 달이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간 거래정보 공유를 못한다. 특근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트래블룰이 지원됐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간 오더북이라고 하죠. 그 거래 정보를 교환을 못하면, 그러니까 한쪽 거래소에 되는 그 매도 매수 창을 다른 데서 이제 가져다 쓰는 거래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니까 현재 자기가 매도 매수 호가창을 채워넣지 못하는 거래소들은 운영이 너무 호가가 빌 수도 있어서 운영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렇게 좀 보여지는 기사입니다. 네. 특근법 시행령에서 보면은 교차 거래 위험성이 지적됐고, 오더북이 맞네. 당장 거래량 감소나 유동성 공급이 부담돼도 뭐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말라는데 할 수가 있나요? 이거 맨날 재밌어요. 저는 그냥 숫자 올라가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들인데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래 수량들에 대한 정보를 좀 나타낸 표입니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블로건이 왜겠지? 블로건은 이더리움 개발사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있어. 저 처음 보네요. 제가 몰랐던 걸 수도 있는데, 블로건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블로건 이오스 소프트웨어 개발사 14만 개나 들고 있군요. 아마 저거에서 그렇죠. ICO를 오래 하면서 자금을 좀 모아놓은 게 많아서, 저번에 한번 그 메인넷 코인별로 얼마나 자금을 모았나라는 정보도 한번 찾아봤었는데 이게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이야 뭐 맨날 제가 말하는 거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야
기본 사업보다 비트코인 투자한 게 수익이 더 났다고 하는 회사긴 한데, 야, 이 블로그는 또 처음 보네.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긴 처음 봅니다. 예, 이게 제가 12일 날 만들어서 올렸던 건데요. 그 클레이 수압이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디파이, 클레이튼 디파이 플랫폼인 클레이 수압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영상을, 그러니까 하나 사용법에 대해서 좀 적어놨던 거라서, 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좀 특이하긴 했는데, 이더리움이 언두 거래 되돌림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보냈는데 취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아직 상용화가 뭐 출시라고 하는데 많이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도 그렇고 개인 지갑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거래소까지 적용이 될런지는 아직은 미지수라, 이렇게 큰 기사로 다른 데서도 막 보고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언두,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오긴 나왔다, 뭐 그런 기사입니다. 예, 이게 금요일날 나온 소식인데, 페이팔이 이제 약간 예고를 했었죠. 암호화폐를 페이팔 내에서 사고 파는 것까지는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건데, 최고가 구매 한도가 여기 적어놨는데, 주간 암호화폐 구매 한도를 2만 달러로 사용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거 근데 저게 사고 파는 걸 페이팔 내에서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 뒤에 기사 하나 더 있으니까 또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제가 아까 봤을 때도 사고 파는 거밖에는 페이팔 내에서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제약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글로벌 결제업체 페이팔은 미국 내 모든 페이팔 계정 소유자들은 지금부터 페이팔을 통해 직접 암호화폐 구입, 보관, 매매,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번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사실은 개인 지갑을 제공한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페이팔에서 공동 관리하는 지갑으로 아마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요게 아까 얘기했던 그 서비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했던 거는 A 이더리움이었고, 얘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지? 스타파이라고 읽어야 되나? 예. 여기서 또 R 이더리움이라는 걸로 해서 리퀴드 스테이킹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까 거랑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네요. 아까는 R이 아니었고 A였던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제가 할 건 아니라서 그냥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더 촉진을 한다 정도만 좀 이해를 하려고요. 이거 직접 제가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좀 더 깊게를 공부를 했겠지만, 리퀴드 스테이킹으로서 이더리움 2.0을 락업하는 이들에게 조금 더 그 자원을 너무 묶여있지 않고 활용 가능한 해줄 수 있는 서비스다 정도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크로폴리스가 200만 달러의 해킹을 당했다는, 그러니까 익스플로잇이 그 해킹이라기보다는 탈취죠. 취약점을 노린 탈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해킹에 대해, 해킹도 맞는데 탈취가 정확한 용어로는 탈취라고 하죠. 코드의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주 나왔던 것처럼 플래시론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자금을 빼갔다, 200만 달러 빼갔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어피트 디벨로먼트 컨퍼런스, 개발자 컨퍼런스 연사가 나왔다는 정보고, 넘어가고, 그레이스케일은 또 1400개 샀습니다. 요게 수조님 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11일날 발생한 이더리움 입출금 사태, 입출금 중지 사태에 대해서 수조님께서 기사랑 본인이 체크한 내용들을 인표라 뭐 공지사항 등등 이런 거를 쭉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 글을 읽으면 다 한 번에 읽을 수 있죠. 이더리움 메인넷 API 중심인 인퓨라가 멈춤으로써 고객들, 그리고 디파이 고객들 서비스까지 멈추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퓨라 같은 서비스 업체들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고, 또한 이 고객들은 인퓨라의 API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입출금 중단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대안도 여기서 또 마련을 해야겠죠. 그런 쭉 내용입니다. 그걸 상당히 잘 쓰시는 분이니까 꼭 잘 읽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읽기만 읽어서 그렇지 100% 읽고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서 기술적인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유니수합에서 유니체고라는 거 있어요. 있는데
11월 17일 날 이제 끝난다고 합니다. 지금 15일이잖아요. 이틀이나 남았는데, 이틀이나가 아니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끝나면 지금 거기 묶여있던 묶여있다라고 보기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언제든 뺄 수 있는 거니까. 거기 들어가 있던 이더리움들이 유니를 캐려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이 밖으로 다른 데로 이제 돈이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니 가격도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이더리움 가격도 움직일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체크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니스왑에서 채굴 하는 거는 이제 17날 종료된다. 요 정도. 요거 하나가 저는 사실 개별 코인의 소식을 올리는 거 썩 좋아하진 않는데, 그리고 특히 더 메이저가 아닌 코인들은, 메이저들은 조금씩 올리게 합니다. 근데 바이프로스트 팀에서 코박에서 이제 토큰 판매 세일을 했는데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것도 따라가지고 뭐 환불을 제대로 했니, 뭐 구매 금액이 어떻니, 이더리움 지갑이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코박하고 바이프로스트하고 그리고 투자자 사이에 많은 좀 의견 다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근데 주말에 갑자기 일어난 사태라 아마 내일이나 돼야 이게 조금씩 하나씩 정리된 내용들이 나올 것 같네요.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지, 복잡한 사건 같아요. 일단 환불도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한 것 같고, 환불 절차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환불을 받은 투자자한테도 제대로 되게 환불이 안 된 경우도 좀 존재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되면은 여기에 정리된 내용이나 기사글들이 올라올 테니까 그때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을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손해를 본 사람도 있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된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이드코는 저도 잘 몰랐는데 이더리움 컨퍼런스입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것 같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이드콘에 대한 이드콘 코리아라고 이제 진행이 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겠고, 저도 이제 영택님하고 취미생활방에 영택님하고 정보를 잘 주고받는데, 여기서 또 파트너로 또 참가를 한다고 하니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요게 비트코인 캐시 오늘 됐던 거에서 제가 정리를 쭉 해놨던 건데, 아마 오늘 또 지나가면 또 언제 있었냐는 듯 코인은 두 개로 갈라져 있고 언제 상장하느냐 뭐 이런 말 나올 거지만, 캐시가 왜, 비트코인 캐시가 왜 그 하드포크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된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지나가면 더 많이 볼 일은 없겠죠. 관심도가 떨어질 테니까 당연히. 네. 뭐 페이팔에서 비트코인을 지원 후에 거래량이 대폭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페이팔이든 뭐든 점점 기존에 있던 산업이나 사업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인다는 추세는 저는 무조건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간 1-2년, 뭐 3년 아니면 더 오래전부터 이 맨날 가상화폐라고 놀림받고 막 그랬던 것들이 지금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저는 어쨌든 간 긍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형상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니들의 글도 제가 꼬박꼬박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들을 조금 인사이트를 통해서 매번 체크를 해주시고 있죠. 주요 코인들에 대한 이벤트들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게 오늘이죠. 비트코인 캐시 쭉 이걸 올려드리는 거는 맨날 말씀드리다시피 관심 코인들의 정보를 찾아보시라는 것뿐, 뭐 여기서 뭐 제가 어떻게 판단하고 이럴 건 없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하루 만에 비트코인 투자금 1억 1,500만 달러를 유치했다. 1억 1,500만 달러면 대략 1,100원 정도 곱하면은 한 1,200억 되나요? 1,200억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얘네가 단순하게 보면 그렇겠죠. 수익을 잘 내고 있고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으니까 기관 투자자들 아니면 대형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고 있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죠. 당연하게 보면 돈이 계속 쌓여가나 봐요. 그러니까 신규 유치했다는 거지, 뭐 사실 뭐 카톡방에서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레이스케일의 돈은 아닙니다. 그레이스케일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거지. 정확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레이스케일도 이제 투자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내면 이제 고객들한테 돌려줘야겠죠.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대리 구매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는 거니까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산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많이 이것도 깜짝 놀란 건, 비트코인이 또 그때 7,224개를 샀다는 거죠. 전날 대비. 암튼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NFT가 non-fungible 토큰이라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더리움 721을 규격을 의미를 합니다. 크립토키티나 뭐 무슨 골동품 같은 그런 유일무이한 그 토큰들을, 뭐 자산들을 토큰화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서 조금 바이낸스에서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좀 관련된 NFT 토큰들의 거래 볼륨을 이렇게 체크해 놓은 글이니까 NFT 토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기억나는 거라고는 뭐 마나, 디센트럴랜드랑 뭐 샌드박스 정도, 그리고 엑시라고 해야 되나? 엑시? 요 정도가 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아까 아크로폴리스에 관한 기사가 올라왔었는데, 해커의 자금 반환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해커가 돌려줄까요? 물론 자기가 자금 세탁이 어려울 경우는 돌려줄 가능성도 있는데, 10% 20만 달러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돌려줬을런지는 모르겠네요. 추적을 한다고 추적을 다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자기가 세탁하기 좀 자신이 있다면 그냥 다 먹어도 되는 거죠. 무슨 10%만 주겠다는데. 페이팔에서, 매선 암호화폐는 페이팔에서만 매도 가능하다는 기사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제목 보면 좀 이상했어요. 리플 CEO, 누군지 다 아시죠? 빵형인데, 리플의 원장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중앙은행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놓고 보면은 리플 굿 소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소식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건 아닌데, 그 중앙은행 어디 얘기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중앙은행이 뭐 어떤 섬나라의 중앙은행일 수도 있고 자그마한 나라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어그로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밝힐 수 있다면 뭐 어느 나라와 협의 중이다라고 문제가 안 되나 밝혀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꼭 중앙은행이 있다, 관심을 보인다, 이거 약간 좀 어그로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되게 되면 좋아요.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뭐가 됐든 이 시장과 맞물려서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는 전체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중앙은행이 있다라고만 밝히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실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조그만 나라의 중앙은행일 수도 있으니까. 유니스왑이 한번 뻗었었나 봐요. 갖고 유니스왑이 한번 뻗었다가 뭐 방에서도 유니스왑 되는 사람 있어요라는 뭐 그런 것도 올랐었는데, 뭐 복구가 됐다고 하고, 일단 이더리움 입점령에 런칭이 됐다는 건 이제 가장 가까운 시간에 12.5% 정도. 과연 될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12월 1일, 일주일 전까지, 12월 1일, 24일까지 지금 52만 8천 개가 모여야 되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일주일, 9일 정도 남았네요. 일주일 전까지는 꽉 차야 되는데 찰지를 좀 의문이긴 합니다. 로저버가 뭐 비트코인 캐시 진영 대리면서 페이팔 비트코인 캐시 채택을 방해할 수 있어. 당연한 얘기죠. 뭐 싸우고 앉았는데 누가 뭐 좋아서 그 코인을 땡겨갈 리는 없는 거죠. 이거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밸류 디파이라고 합니다. 밸류 디파이인데, 내용을 잠깐 보면은 540만 달러가 출금이 됐는데 해커가 200만 달러를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도 3,400만 달러는 해킹이 된 상태죠. 이 내용은 뉴스로 아직 안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밸류 디파이라고 합니다. 밸류 디파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킹이 그렇게 보면 두 건이 있었네요. 두 건. 그죠? 하나가 아크로폴리스, 하나는 밸류 디파이. 네, NFT 프로젝트인데 그 마켓캡이 낮은 10개의 프로젝트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뭐 이거 뭐지? 아베고치인가? 아베고치, 라리, 밈, 이거 파인애플 또 했었는데, 막 디파이가 조금 가라앉고 NFT가 확 오를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그냥 어정쩡한 상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 투자한 23개 기관은 이라는 글인데요.
조인디에서 OKXA 데이터 센터가 낸 보고서에 대해서 번역을 해놓은 글입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비트코인에 대량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뉴스를 제가 정리하는 것도 별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뭐 제가 뉴스를 가지고 뭐 장사를 할 것도 아니고, 이 뉴스를 좀 이해를 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제가 이걸로 무슨 뭐 돈을 뭐 벌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저도 뉴스를 체크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모르는 단어 같은 게 있으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채워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욕을 하셔도 좋고 뭐 정보를 주셔도 좋고, 이것저것 소통을 좀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뉴스라서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뭐 뉴스를 전달하면서 뭐 코인 올라요 내려 이렇게 신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 질문 주시면, 아마 제 댓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엔간하면은 댓글 달아주신 거에서 거의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다 답을 해드리니까, 궁금하신 분 것들은 질문을 주시고 여러가지 피드백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부족한 내용 많이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언제든 재밌진 않아도 좀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하잉아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